이반장의 판세 분석 정말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죠? 1,000만 원이 아깝지 않은 그러한 시장 판세 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엄청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메모장 반드시 가져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안건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신용융자잔고 올해 최저치, 올해 대비 최저치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용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급락 우려 덜은 것인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격해지자 미국이 또 화웨이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장에 미칠 파장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 히토류 산업협회에서 산업 지배력, 무역전쟁 무기로 쓸 준비돼 있다. 무슨 얘기예요? 무역전쟁으로 히토류를 무기화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지막 주간에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네요. 네 번째입니다. 시멘트 업계 일본 석탄재 검사 강화에 사실상 수입 중단 조치. 이것은 산업적으로 봤을 때 단기 악재인데 오늘 고려시멘트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신용융자잔고가 올해 2019년도 들어서 최저치를 찍었는데 중요한 건 올해 대비 최저치를 찍었다고 해서 시장이 바닥일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2018년도 작년에 검은 10월 달에 신용융자 바닥이었던 자리가 코스닥이 3조 7천억이었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3조 7천억을 못 왔어요. 신용잔고융자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연초 이후에 최저치 기록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코스피 시장이 현재 거래 융자잔고가 신용이 4조 120억 원이에요. 메모하세요. 코스피가 4조 120억 원입니다. 근데요, 코스닥이 4조 7천억이에요. 올해 최고치 신용률 대비 20% 하락한 것은 맞는데 코스피보다도 신용잔고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덩치는 코스피가 훨씬 큰데 덩치 작은 코스닥이 신용이 훨씬 많다. 그것도 작년 검은 10월에 3조 7천억이었던 그 신용 물량이 지금은 1조 원이나 많은 4조 7천억이에요. 아직도 1조 원이라는 물량이 빠져나가야 신용의 어떤 저점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시장의 일시적 반등과 어떤 추세 흐름들, 종목군들의 반등이 나와도 시장의 어떤 지수가 그러는 것이지 종목별 흐름을 보면 갸우뚱하셨을 거예요. 오늘 가다가 밀리고, 그죠? 좀 가나 싶더니 다시 뭐 제자리에 머물고 양봉이 음봉으로 바뀌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그냥 밀어버릴 거면 그냥 아예 쫙 밀어가지고 신용 다 털어버리는 게 낫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 털릴 때까지 제가 봐서 좀 찌글거릴 수도 있는데 지수 차트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미수 지난 6일날 이제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입니다. 반대 매매 비중이 9.3%로 올해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조정 하락이 나왔을 때 신용 반대 매매가 짜자자자 나간 거예요. 근데 아직 작년 10월에 검은 10월보다는 1조 원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고 코스피보다도 대략 7천억 원이라는 더 큰 규모로 신용이 아직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차트를 한번 띄워드리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3일 이내 오늘 금요일이었고 오늘까지 해서 시장이 빨리 방향을 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틀어줬죠. 어제 방향을 틀었고 오늘도 도치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5일 이동평균선을 장악했던 전일. 자, 메모하세요. 여기가 우리의 마지막 전선입니다. 38선이에요. 밀리면 안 돼. 두 발짝 밀려나면 뒤는 지옥이에요. 지옥. 시장이 될 시장이라면 여기는 최소한 밀리면 안 된다. 왜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가 개불 동반해서 이날 저점을 넘어갔다 그랬죠. 569포인트. 이 569포인트는 이날 3일, 4일 전이죠. 급락 나왔던 자리였고
이 자리를 이틀 동안 왜 장악을 못하지 하고 제가 아리송했고, 어저께 이 자리를 갭을 동반하면서 넘어가면서 5일선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점은 이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자리가 저는 569포인트와 571포인트 2포인트 차이인데 그냥 뭐 570포인트라고 하죠. 570포인트가 밀리면 우리는 여기서 춤에 들어갔던 물량 그리고 물량을 갖고 있는 주식들을 일부 정리를 해서 다시 현금 확보해야 됩니다. 다시 현금 확보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듣는 금요일인데도 이 반장의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진심이에요. 이거 571포인트 무너지는데 뭐 쌍바닥 만들겠자고 멍하게 있다가 충격파, 두 번째 충격파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71포인트, 570, 569 이 자리는 지켜줘야 된다. 우리의 38선이다. 무너지면 안 되는, 어떻게든 지지를 해줘야 되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아직도 신용 물량이 1조 원이 더 많은 상황에서 오늘 캔들이 올라가다가 도치가 나왔어요. 이 수급 캔들은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수급이 먼저 진행이 되고 후행으로 만들어지는 게 캔들입니다. 따라서 수급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그들은. 제가 그랬죠. 그래서 개인들이 붙으면 쫙 치고 갈 것도 못 간다고. 오늘 수급 한번 볼게요. 오늘 수급 보면은 코스닥 잘 팔아왔던 개인이 1637억 원을 코스닥을 다시 매수했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들어왔어요. 그간의 손절성 매도가 무색할 만큼 많이 들어왔죠. 거래소 2150억 원 매수 들어왔습니다. 자, 왜 들어왔을까요? 전일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반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저점이다 라는 생각으로 막 들어온 거죠. 들어왔더니 못 가죠. 도치 캔들이 딱 걸려버리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 V자 급반등은 실패한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V자 급반등이 나올 거였으면 숨도 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올렸어야죠. 근데 개인이 살 정도로 충분히 기회를 주고 있다. 다음 주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패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패턴은 5일선이 지금 이렇게 돌고 있죠. 돌면서 이런 식으로 5일선이 돌아 나갈 수 있어요. 돌아 나가는데 개인이 들어오더라도 이 캔들 자체가 5일 이평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지고 복구 하면서 버텨준다면 추가 상승은 기대할 수 있으나 무참하게 이 5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음봉이 나온다. 그런데 그날 수급을 봤더니 개인이 들어오고 있다. 빨리 대피하셔야 됩니다. 아직 1조 원의 신용 반대매매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 예측이 두 번째 예측으로 넘어간다면, 두 번째 예측, 개인들이 물량을 계속 던지는 거죠. 던지면 계속 이런 식으로 점진적인 우상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인들이 달라붙는가 안 달라붙는가 체크하셔야 되고, 달라붙으면 물량을 줄였다가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반장이 공교롭게도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지막 방송에서 멋지게 V자 반등을 보여드리고 딱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는데 아직은 불안한 가운데서 이 반장이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메모를 좀 잘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제 부랴부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려는 분들 못 들어옵니다. 제가 잠가 버렸죠. 예, 그러니까 오늘 메모를 잘 하세요. 메모를 잘 하셔서 밀리면 안 되는 자리 569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거기 깨지면 리스크 관리 또 다시 들어가야 돼요. 7월 달에 제가 이런 식으로 강조 드렸죠. 제 말이 맞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제 말 들으세요. 제발. 자, 두 번째, 잊을만 하면 관심병이 너무 심하죠. 김정은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뭐 좀 될라 그러면 자꾸 그죠? 트윗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뭐 애들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짜증납니다. 사실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죠? 뭐 하웨이를 또 옥죄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언제까지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재선이 내년입니다. 그럼 지금 잭팟을 터뜨리면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의 집중도가 떨어져요. 제일 좋은 건 재선 딱 앞에 있는 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대중들의 다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드라마를 각본을 짜놨겠죠. 트럼프 성격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질겅질겅 될 듯 말 듯 갈 듯 말 듯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도 계속 그렇게 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트럼프가 재선에 이제 큰 어떤 표심을 가져갈 때 봐라 내가 이거 해결했지 하고 생색내기식 급한 마무리가 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7월달, 6월달, 5월달 주가 조정 나올 때 이런 이슈들 때문에 다 선배당돼서 다 조정 나왔잖아요. 이제는 무서울 게 없다. 다만 종목별로는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5G 관련주가, 제가 갤럭시 노트 오늘도 5G는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죠? 다들 아시죠? 근데 5G가 강하더라도 지금 화웨이를 미국이 옥죄면 이 종목은 보면 안 되죠. 아무 생각 없이 이거 5G구나 하고 들어가시면 안 되죠. 자리는 좋아요. 근데 5G는 중국 화웨이의 장비를 공급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급락 나왔을 때가 미중 무역 분쟁 이슈로 화웨이를 괴롭혔을 때야. 지금 또 괴롭힌다는 얘기 나왔죠. 제가 봤을 때 이거 여기 강한 매물벽들이 있기 때문에 빵 치고 넘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5G는 다 좋지만 중국 화웨이와 연관되어 있는 섹터는 배제하고 RFHIC 제외하세요. 이도저도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KMW 오일솔루션 이쪽을 차라리 그냥 보시고 마음 편하게 그냥 그쪽을 매매를 하시고, 5G 모멘텀 어디까지 살아있다? 8월 23일 갤럭시 노트 10 출시일 아시겠죠? 이렇게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건 히토리를 또 건드렸죠. 근데 이게 벌써 몇 달 전에 계속 반복됐던 이슈들이에요. 트럼프가 관세 매기면 중국은 또 히토리를 가지고 나는 무기화하겠다. 뉴스가 계속 왔다 갔다 했었던 내용들인데, 어찌됐든 오늘 이 부분에 노출이 되면서 관련 섹터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뭐 유니온 같은 기업들이 오늘 상한가 가나? 시가가 죄송합니다. 시가가 27% 빵 떴었어요. 그래서 이거 상한가 가나 했더니 그냥 쫙 밀렸죠. 좀 아쉽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 여기 매물대를 다 넘어갔어요, 유니온이. 그래서 히토류 관련 섹터들이 과연 단기적 이슈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CJ 시푸드나 음봉 쭉 밀릴 때 저점 잡으셔라고 했는데, 만약에 밀리면 딱 이렇게 밀리면 잡는 거예요, 밑에서. 그죠? 5일 이평선 근처에서 밀리면 저는 잡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제일 아쉬웠던 건 포스코 엠텍이었어요. 포스코 엠텍이 시가총액 쫙 해가지고 히토류 연관되면서 오늘 장중 18% 갔고, 멋지게 장대 양봉 유지해 줬었다라면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됐었을 겁니다. 근데 원체 매물 압력이 강해서 좀 조정이 나왔지만 마찬가지예요. 추가적으로 다음 주 밀리면 밑에서 한번 노려봄직한 또 패턴이죠. 중요한 건 포스코 엠텍은 원래 무슨 관련주였어요? 자원개발주였죠. 이 대시세가 왜 터졌습니까? 북한 자원개발 이슈로 움직였었어요. 그랬던 종목이 이제 바닥을 너무 많이 밀렸었다가 히토로 다시 연관되면서 바닥을 잡아나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뭐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 노바텍, 기타 등등 종목군들 많은데 요 정도만 흐름을 체크해 드리고 다음 넘어가죠. 자,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업계가 일본의 그 석탄재 검사 강화를 한다는 이슈와 함께, 그러니까 업체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 석탄재를 99%를 일본에서 수입해 와서 시멘트를 제작을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사업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항의를 좀 했어요. 그럼 기업으로 봤을 때는 악재가 맞지 않습니까? 원재료를 수입을 못 하는데. 근데 오히려 고려 시멘트가 상한가에 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이 헤쳐나왔던 과정들을 보면 분명히 악재도 맞지만 시장에서는 반사이익 그리고 국산화라는 타이틀을 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산화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테마 의식이, 또 순환매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 시장 그렇게 해왔잖아요. 국산화 모멘텀, 국산화 이슈. 그게 바로 상한가를 만든 근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가총액이 워낙에 싸게 눌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가 갔어도 시가총액이 90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고려시멘트는 제가 봤을 때 빵 치고 올라가면서 상한가가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패턴이 나왔죠. 공부하시죠. 보세요. 주가 쭉 밀리는데 거래량이 완전히 바닥에 깔렸죠. 이런 종목은 언제 튀어도 튄다 그랬습니다. 예, 지금 거래량이 안 보이죠? 화면상. 예. 자, 거래량이 쫙 말리면서 예, 내려왔지만 한 방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방 빵 친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고려시멘트가 이렇게 되니까 쫓아 올라갔던 섹터들을 덩치 큰 종목군들 한일현대 시멘트 보죠. 포스코 엠텍과 같은 패턴이죠. 잘 올라가다가 밀렸어요. 끝났을까요? 안 끝났다. 밑에 저점 노릴 수 있다. 저는 이게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시가총액이 4,800억이에요. 고려시멘트처럼 뭐 점상 가고 싶지만 못 가죠. 시가총액이 원체 두꺼우니까. 근데 한일현대시멘트도 성신양해도 쌍용양해도 다 대북 북한 관련주였었죠. 그러면 두 가지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대북주 플러스 예, 일본 반사이 국산화 수혜 이런 이슈들이 같이 붙은 건데 아마 저는 대북주 물려 계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협주에. 그분들은 내년까지만 좀 어금니 깨물고 참으시면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트럼프 재선 시기에 맞춰서 북한과의 화해 모드가 나오면 다시 테마가 트렌드가 메가 트렌드가 그때 다시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좀 여러 이슈들을 다뤄드리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죠. 종목 상담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죠.